자, 오늘은 창업과 개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사업에 대한 차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연결 경로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창업을 하려는 분이 개업을 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창업과 개업이 다르다면요.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창업의 유행에 휩싸여서 창업가의 경로를 밟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형태의 길을 가고 있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유도와 씨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복싱과 종합 격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지요. 각각의 전투와 전략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업, 개업, 사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나면 그 각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진지하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업과 개업은 쉽게 감별할 수 있죠. 우선 창업은 앞에 창자가 들어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 창자가 들어있어요. 창업과 개업.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라 합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병원을 여실 때에는 우리가 창원이라고 하지 않죠. 개원이라고 합니다. 개원. 유명한 판사나 검사님이 사회에 나오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시면 우리가 개업이라고 하지 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페, 편의점도 사실은 창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업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창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리스크가 크면은 그에 따르는 기대 이익이 더 커야 되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런데요, 카페와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페와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하이 리턴, 높은 수익보다는 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카페와 편의점을 하시려는 분이 가셔야 할 길은 창업가만큼 너무 위험한 것을 짊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업과 개업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인 단어로는 창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곰곰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는 창업이 아니라 이미 있는 방식의 사업을 나도 사장이 되어서 개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개업으로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위험과 또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만의 기대 이익을 적당하게 가지는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개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최초로 창시해서 창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분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창업가가 성공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매우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창업가가 새로운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은 마치 박사학위를 받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쉽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새로운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후보자가 그 사람이 대단한 지식을 혼자 발견하기보다는 이미 쭉 개발되어 있던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나의 새로운 지식을 하나 추가해서 그 새로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주장을 해서 선배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후배는 선배 연구자들의 결론을 귀무가설, 나의 새로운 지식 때문에 과거의 지식은 없어져야 할 귀무, 없어져서 돌아가야 할 가설이라는 좀 거친 단어로 놓게 되고요. 나는 그에 대립하는 새로운 주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선배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자의 주장을 검증하려 할 것이고, 이때 후배 연구자는 그걸 자신이 방어, 디펜스 보통 한다고 하죠. 방어를 해내면 이 새로운 연구자의 생각이 학계에 인정받으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논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후배가 새로운 발견을 하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제시했던 나의 생각도 곧 다시 귀무가설로 바뀌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업과 굉장히 유사하죠. 창업가가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것, 새로운 지식을 창업가가 던지는 것,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승인을 해주면 나는 새로운 업의 창조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고객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선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준다는 것이죠. 사회가 기존에 돈을 쓰고 구매하던 방식을 버리고 이 새로운 창업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이 창업가는 사회 속에 제품을 론칭에 성공하게 되고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회사가 포지셔닝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라 하는 것은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창업과 또 연구와 과학 이런 것의 본질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혹은 제안하는 것이고 그것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이한 확률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거칠 때 하나의 승인 또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가는 기존의 사회의 관습, 귀무가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작은 성공은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큰 성공은 결국에 사회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창업자들은 훨씬 더 겸손하면서도 큰 야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창업가가 대단히 뛰어난 머리와 전략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초기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 성공이 몇 년을 지속하여서 계속되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성공이 지속되려면 사회가 그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기업가가 말하는 제안, 그 기업가의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 사회로부터 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맞추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라는 유명한 경영에서의 격언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기업의 선택이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한 행동이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무엇인가 똑똑한 생각, 논리적인 생각 그런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가 선택한 기업의 행동이 전략이라는 것이고 그 생존한 기업의 조직 형태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창업과 사업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창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업을 자신이 영위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한 의미의 창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업과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해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업은 시장 혁신, 파괴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크다는 것이고요. 일반 사업은 그렇게까지 큰 극단적인 사회 혁신이나 파괴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창업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모험 자본이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개업, 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높은 기대 이익을 원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을 감당해야 하겠죠. 그런데 목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마치 벤처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정도의 창업가와 같은 정도로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고라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과 사업은 핵심적인 그 차이는 위험의 차이, 위험의 강도, 기대 수익의 차이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저는 장사와 사업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장사는 우리가 사장님이 매장에서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을 장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은 사장님이 매장을 벗어나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무엇인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말씀도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장사와 사업을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장사와 사업의 본질이 현금 창출에 있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김치찌개 집은 굉장히 현금을 잘 창출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실행력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벤처 캐피탈들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와 사업, 창업의 공통점은 저는 그것이 현금 창출이다. 현금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여기서의 핵심 가치다. 장사와 사업, 창업에 대한 그 차이도 알아야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 현금 창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